세상에는 수많은 황제가 있었습니다. 나라를 캐리한 영웅도 있었고 그냥저냥 밥값한 사람도 있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모든 황제들을 그저 따분한 위인전으로 만들어버리는 그야말로 독보적인 캐릭터가 한 명 있습니다. 이름하여 네로. 검은 고양이 네로 아니고요. 로마의 희대 폭군 네로 황제. 지금부터 저끼리와 함께 로마 제국 최악의 빌런이자 최고의 시청률 보증수표 네로의 모든 것을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네로가 누구인지부터 알아볼까요? 네로 클라우디우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게르마니쿠스. 긴 이름이죠. 그냥 네로라고 부를게요. 기원 후 37년 이탈리아 안티움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그나에우스 도미티우스 아헤노 바르부스, 로마의 유명 가문 출신이었지만 그는 잔인하고 사치스러운 인물로 알려졌어요. 하지만 네로가 겨우 3살이었을 때 아버지가 죽어요. 이제 어머니만 남은 거죠. 근데 이 어머니가 키플레이어예요. 네로의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이 네로의 어머니부터 만나봐야 합니다. 아그리피나. 이 여성 보통이 아닙니다. 권력에 대한 야망만큼은 로마 역사 전체를 통틀어 5손가락 안에 꼽힐 인물이죠. 혈통부터가 장난 아닙니다. 로마의 국보 아우구스투스의 증손녀이자 폭군으로 유명한 3대 황제 칼리굴라의 여동생입니다. 한마디로 뼈대부터 로열 그 자체였죠. 하지만 네로가 태어날 때만 해도 네로에게 황제 자리는 저 멀리 있는 남의 이야기였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죽었지 엄마 아그리피나는 오빠인 칼리굴라 황제에게 찍혀서 유배나 가는 신세였거든요. 어린 네로는 고모집에서 거의 방치르다시피 자랐습니다. 그런데 인생사 세용지마라고 오빠 칼리굴라 황제가 암살당하면서 상황이 급변합니다. 어리숙해 보인다는 이유로 살아남은 아그리피나의 삼촌 클라우디우스가 덜커 로마의 4대 황제가 된 겁니다. 이때부터 영리했던 아그리피나의 빅픽처가 시작됩니다. 당시 클라우디우스 황제에겐 메살리나라는 절세 미녀 아내가 있었는데 이 여자가 황제 몰래 온갖 남자들과 불륜을 저지르다가 걸려버려요. 완전 막장이죠. 결국 황후가 잡혀서 사형당하는 대형 스캔들이 터집니다. 황후 자리가 공석이 된 거죠. 이때 아그리피나는 자신의 모든 매력과 정치적 수완을 동원해 클라우디우스를 유혹합니다. 황후 후보들 중 자기가 가장 혈통 근본이 좋으니 자기랑 결혼해야 좋은 혈통을 이을 수 있다고 황제를 설득해요. 이렇게 황제를 거의 다 꼬셨는데 빌어먹을 문제가 있었어요. 이 황제와 아그리피나가 삼촌과 조카 관계라 로마 법으로 둘의 결혼이 금지됐었거든요. 막장 드라마도 아니고 삼촌 조카가 결혼하기 좀 그렇잖아요. 하지만 포기를 모르던 아그리피나는 여론을 조작하고 원로원에 압력을 넣어 그 법까지 바꿔버립니다. 결국 그녀는 아들 네로를 데리고 황제의 4번째 아내가 되는데 성공하죠. 그리고는 황후 자리를 노리던 다른 경쟁자들을 루머와 모함으로 다 제거해버립니다. 하지만 아그리피나의 야망은 황후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최종 목표는 자기 아들 네로를 황제로 만드는 것이었죠. 문제는 클라우디우스에겐 브리타니쿠스라는 친아들이 떡하니 버티고 있었다는 겁니다. 정통성에서 완전히 밀리는 게임이었죠. 하지만 또 이 누님 아그리피나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클라우디우스를 구슬립니다. 폐하, 브리타니쿠스는 아직 너무 어리지 않습니까? 폐하의 핏줄이자 아우구스투스의 직계 후손인 제 아들 네로를 양자로 삼아 징검다리로 쓰시지요. 그리고 네로와 폐하의 딸 옥타비아를 결혼시키면 혈통도 완벽해집니다. 그녀는 둔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 브리타니쿠스를 패싱하고 네로를 양자로 만들기 위해 끈질기게 황제를 설득합니다. 그리고 결국 클라우디우스는 마지못해 동의합니다. 왜? 브리타니쿠스는 그 바람피다 사형당한 막장안의 메살라니의 자식이었던 거예요. 이놈을 후계로 지명하면 계속해서 구설수에 오르내릴 거고 황제도 영찍찍했던 거죠. 그래서 클라우디우스는 울며 겨자 먹기로 네로를 후계자로 지명합니다. 참고로 네로와 결혼한 황제의 딸 옥타비아와 황제의 친아들 브리타니쿠스 모두 불륜녀 메살리나의 자식들입니다. 그렇게 네로는 황제의 양자가 되고 브리타니쿠스를 제치고 사실상 후계자로 공인됩니다. 아그리피나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자기 편인 브루스를 친히 대장으로 유배가 있던 위대한 철학자 세네카를 불러와 네로의 스승으로 앉힙니다. 권력의 핵심부를 완벽하게 장악한 거죠. 그리고 마침내 때가 왔습니다. 서기 54년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아그리피나의 야심을 눈치채요. 하지만 이미 때는 너무 늦었어요. 그녀를 막으려면 자신의 아내를 처벌해야 했으니까요. 황제는 술김에 아내의 죄는 처벌받아야 한다는 식의 말을 흘렸는데 하필 그걸 들은 아그리피나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게 그녀는 황제 암살을 계획합니다. 이 독한 누님은 클라우디우스가 가장 좋아하던 버섯 요리에 치명적인 독을 탑니다.
당시 풍요로운 로마에는 더 많은 음식을 먹기 위한 귀족들의 엽기적인 행태가 있었는데 음식을 먹은 뒤 깃털을 목에 찔러 먹은 걸 다 토해내고 다시 새로운 음식을 먹었다고 해요. 당시 기록에 따르면 클라우디우스가 독이 든 버섯 음식을 먹고 속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 깃털을 목에 찔러 음식을 토해내서 죽지 않고 살았는데 아그리피나가 옆에서 그를 도와주겠다며 깃털에 다시 독을 발라 클라우디우스의 목을 찔렀다고 합니다. 당황하지 않고 끝까지 임무 완수한 거죠. 진짜 무서운 누님이었습니다. 그렇게 로마의 4대 황제 클라우디우스는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고 네로는 로마 제국의 주인이 됩니다. 하지만 진짜 주인은 따로 있었죠. 바로 그의 어머니 아그리피나였습니다. 네로의 통치 초기 5년 퀸퀘니움 네로니스라고 불리는 이 시기는 로마 역사상 손꼽히는 태평성대였습니다. 스승 세네카와 친위대장 브루스의 보좌를 받으며 젊은 황제는 선정을 베풀었죠. 특히 그를 보좌하던 훌륭한 인물들의 조언 덕에 네로는 당시 로마 사회의 중심이었던 원로원의 존경을 표하며 원로원의 지지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스승 세네카와 근위대장 브루스가 국정 운영을 힘껏 도우며 로마는 나날이 번성해 갔습니다. 네로는 세금도 깎아주고 축제도 열어주며 시민들의 인기를 한몸에 받는 황제로 거듭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포퓰리즘 그 자체였죠. 그들이 어찌나 정치를 잘했는지 훗날 로마 5현제 중 한 명인 트라이아누스 황제조차 네로의 초기 5년은 그 어떤 황제의 통치보다 훌륭했다고 극찬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주에는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바로 어머니 아그리피나의 끝없는 권력욕이었죠. 아그리피나는 아들을 황제로 만든 킹메이커를 넘어 아들과 함께 로마를 통치하는 공동 황제가 되려 했습니다. 그녀는 네로와 함께 전차를 타고 대사들을 접견하고 심지어 자신의 얼굴을 아들과 나란히 동전에 새겨넣기까지 했습니다. 이건 로마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점점 나이가 들고 자아가 생긴 네로는 이런 어머니의 간섭이 지긋지긋해지기 시작합니다. 사사건건 부딪히던 모자 관계는 네로가 한 여인과 사랑에 빠지면서 폭발 직전에 이릅니다. 악테는 해방노예 출신으로 네로와 연인 관계였지만 어머니 아그리피나의 반대로 공식적인 관계를 맺지는 못했습니다. 아그리피나는 근본도 없는 노예 계집이라며 길길이 날뛰었고 이를 계기로 분노한 네로는 어머니의 정치적 영향력을 하나씩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궁지에 몰린 아그리피나는 최후의 카드를 꺼내듭니다. 네가 계속 내 말 안 듣는다면 황제의 자리를 원래 주인인 브리타니쿠스에게 돌려주겠다. 그쵸? 아직 브리타니쿠스가 살아있었잖아요. 아그리피나는 네로에게 넌 언제든 갈아치울 수 있는 황제라고 협박한 겁니다. 이건 네로에겐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협박이었습니다. 이 순간 네로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뚝 끊어집니다. 어머니를 그냥 두면 내가 죽겠구나. 제국의 심장부에서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모자 전쟁의 서막이 오른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 궁중연회에서 끔찍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네로가 보는 앞에서 브리타니쿠스가 갑자기 거품을 물고 쓰러져 즉사한 겁니다. 공식적인 사인은 간질발작이었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18살의 황제가 자신의 이복 동생을 독살했다는 것을요. 이 사건을 기점으로 선을 넘어버린 네로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그의 칼날은 이제 자신을 황제로 만들어준 어머니 아그리피나를 향하기 시작합니다. 어머니를 제거하기로 결심한 네로는 인류 역사상 가장 기상천외하고 막장스러운 암살 계획을 세웁니다. 먼저 네로는 어머니를 독살하려 합니다. 3번이나 음식에 독을 탔지만 아그리피나, 이 누님 말 그대로 독 전문가 아닙니까? 냄새만 맡고도 네로의 계략을 간파하고는 해독제를 먹어버립니다. 네로의 독살 계획은 실패했죠. 이번엔 어머니 침실 천장에 납덩이를 설치해 그녀가 잠든 사이 납을 떨어뜨려 압사시키려 했지만 미리 정보가 새는 바람에 또 실패하게 됩니다. 아그리피나의 생존력에 소름이 돋은 네로는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파티에 초대해 화해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그의 함정이었죠. 어머니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일부러 바닥이 열리도록 설계된 특수 제작 함선을 만들어 어머니를 태웁니다. 배가 바다 한가운데로 나가면 바닥을 열어 자연스럽게 익사한 것처럼 꾸미려는 계획이었죠. 계획대로 배는 침몰했지만 아그리피나는 또 살아남았습니다. 수영 실력이 뛰어났던 그녀는 근처 어선에 의해 구조됩니다. 이 모든 아들의 계략을 눈치챈 아그리피나는 일부러 단순한 사고였을 뿐 나는 괜찮다, 잘 살아있다라며 네로를 안심시키는 전가를 보냅니다.
계획이 실패하자 네로는 패닉에 빠집니다. 그는 결국 가장 원시적인 방법을 선택합니다. 군인들을 보내 어머니를 직접 죽이게 한 거죠. 군인들이 닥치자 죽음을 직감한 아그리피나는 자신의 배를 가리키며 이렇게 외쳤다고 전해집니다. 여기를 찔러라. 여기가 바로 네로를 낳은 곳이다. 마침내 어머니를 죽이는 데 성공한 네로. 하지만 그는 그날 밤부터 어머니의 유령에 시달리며 극심한 죄책감과 공포에 떨었다고 합니다. 그의 정신이 완전히 망가지는 스위치가 켜진 순간이었죠. 로마 시민들도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무리 권력 다툼이라지만 로마의 국모이자 황제의 어머니를 죽인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폐륜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를 죽인 후 네로를 제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욕망을 마음껏 분출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가장 원했던 것은 바로 예술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시를 쓰고 노래를 부르고 리라를 연주하며 전차 경주에 직접 참여했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고요? 당시 로마에서 배우나 악사는 거의 노예나 다름없는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그런 일을 세계의 지배자인 황제가 직접, 그것도 대중 앞에서 하고 있으니 귀족들이 보기엔 나라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는 거죠. 네로는 심지어 그리스 올림픽까지 원정을 떠납니다. 당연히 황제가 참가한 모든 종목에서 우승은 네로의 차지였습니다. 전차 경주에서 떨어져서 제대로 완주도 못했는데 우승을 차지했다는 어처구니 없는 기록도 있죠. 네로를 이기면 바로 사형이니까요. 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정실 부인인 옥타비아를 불임이라는 이유로 내쫓고 죽인 뒤 절친한 친구의 아내였던 포페아와 결혼합니다. 포페아를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정신이 나가버린 네로는 어느 날 그녀가 자신에게 잔소리를 심하게 하자 발로 차고 밟아서 그녀를 죽여버립니다. 더욱 소름돋는 사실은 당시 포페아는 네로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다는 거죠. 이후 완전히 정신이 나간 그는 스포루스라는 노예 소년의 모습이 죽은 포페아와 닮았다며 남자인 그 어린 노예를 거세시켜 강제로 동성 결혼식을 올리는 엽기적인 행각까지 벌입니다. 이제 로마인들에게 네로는 더 이상 존경스러운 황제가 아니라 조롱과 혐오의 대상, 이해할 수 없는 광인으로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로마 역사상 최악의 재앙이 닥칩니다. 서기 64년 7월 18일 밤 로마의 심장부인 대전차 경기장 근처 상점에서 시작된 작은 불씨는 건조한 여름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동시 전체를 집어삼키는 거대한 화마로 변했습니다. 당시 로마는 인구 100만의 초거대 도시였지만 대부분의 서민들은 불에 타기 쉬운 목조 연립주택 인술라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불길은 9일 밤낮으로 이어졌고 로마의 14개 행정구역 중 10개 구역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이때 로마인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바로 네로 방화설이었습니다. 기존의 좁은 도로와 복잡한 길 때문에 로마의 도시 구조를 혐오했던 네로가 새로운 도시 네로폴리스를 건설하기 위해 로마를 일부러 불태웠다는 소문이었죠. 심지어 네로가 불타는 로마를 보며 시를 짓고 노래를 불렀다는 이야기가 삽시간에 로마 전체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과연 사실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제야 밝혀진 사실이지만 이건 거의 100% 거짓말에 가깝습니다. 당시 가장 신뢰도 높은 역사가인 타키투스의 기록에 따르면 화재 당시 네로는 로마에서 50km 떨어진 안티움의 별장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는 화재 소식을 듣자마자 즉시 로마로 달려와 진두지휘하며 화재 진압에 나섰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궁전을 개방해 이재민들을 수용하고 주변 도시에서 식량을 긴급 공수해 굶주린 시민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식료품 가격을 3분의 1 수준으로 내리는 등 재난 수습에 전력을 다했죠. 네로에게 매우 비판적이었던 타키투스조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로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불타는 로마를 보며 노래했다는 이야기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건 후대의 역사가들이 네로를 비난하기 위해 만들어낸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리라를 켰다는 표현은 훨씬 후대에 덧붙여진 것으로 사실무근입니다. 이런 기록에도 불구하고 네로는 왜 이런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된 걸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화재 이후에 수상한 행보입니다. 네로는 불타버린 도심 한가운데 어마어마한 규모의 황금 궁전 도무스 아우레아를 짓기 시작합니다. 시민들이 집을 잃고 고통받는 와중에 황제 혼자 초호화 궁전을 짓겠다고 하니 저놈이 궁전 지으려고 일부러 불 지른 거 아니냐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었던 거죠. 둘째, 최악의 희생양 선택입니다. 방화범이라는 소문이 퍼지자 민심을 수습해야 했던 네로는 이 모든 책임을 떠넘길 대상을 찾습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당시 로마의 신등 종교 기독교였습니다. 당시 기독교는 로마 다신교 사회에서 매우 배타적이고 이상한 집단으로 취급받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성애에 매우 개방적이고 풍요로운 민족이었으나 기독교는 금욕과 금주를 강조했죠. 이렇게 로마의 사상과는 완전히 대립하는 기독교 정신 때문에 로마인들은 기독교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인육을 먹는다라는 말도 안 되는 오해를 한다거나 신들을 모욕한다는 등 기독교인들에 대한 온갖 나쁜 소문이 로마에 퍼져 있었죠. 누명을 씌우기 딱 좋은 대상이긴 했습니다. 네로는 바로 이 기독교인들을 로마 대화재의 범인으로 지목한 겁니다. 이때부터 로마 제국 최초의 기독교 박해가 시작됩니다. 기독교인들은 짐승의 가죽을 뒤집어쓰고 개에게 물어뜯겨 죽거나 십자가에 묵 박히고 혹은 몸에 기름을 발라 인간 횃불로 만들어 정원을 밝히는 데 쓰였습니다. 이때 사도 베드로와 바울도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 사건은 네로에게 폭군이라는 이미지를 넘어 기독교 역사 전체에 적그리스도, 악마라는 최악의 타이틀을 안겨주게 됩니다. 수백 년 후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고 서양 문명의 중심이 되면서 네로의 이름은 악 그 자체로 역사에 기록되게 된 것입니다. 광기와 폭정의 이미지에 가려졌지만 네로는 의외로 유능한 행정가이자 외교가였습니다. 그는 로마 역사상 최초로 화폐 개혁을 단행합니다. 금화와 은화의 순도를 살짝 낮춰 더 많은 화폐를 발행했는데 이건 통화량을 늘려 덩제를 활성화시키는 당시로서는 매우 획기적인 정책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양적 완화와 비슷한 개념이죠. 로마 대화재 이후에는 도시 재건 사업을 벌이면서 화재에 취약했던 기존의 도시 구조를 완전히 뜯어 고쳤습니다. 넓은 도로를 내고 건물 간격을 띄우고 불에 타지 않는 섭재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 로마를 더 안전하고 현대적인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외교적으로도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당시 로마의 가장 강력한 숙적이었던 타르티아 제국과 5년에 걸친 전쟁 끝에 군사적 충돌 없이 매우 유리한 조건으로 평화협정을 맺는 데 성공합니다. 이는 로마 동부 국경에 수십 년간의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이런 업적들을 보면 네로를 단순히 미치광이 폭군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는 분명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면이 있었지만 동시에 제국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비전도 갖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기행과 패륜 그리고 귀족층과 끊임없는 마찰은 결국 그를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서기 68년 마침내 곳곳에서 반란의 불길이 타오릅니다. 히스파니아 속주 총독 갈바가 반기를 들자 다른 총독들도 이에 동조합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를 지켜줘야 할 친위대마저 그에게 등을 돌립니다. 원로원은 이때다 싶어 네로를 국가의 적으로 선포합니다. 이제 네로는 로마 시민이라면 누구든 죽여도 되는 신세가 된 겁니다. 모든 것을 잃은 네로는 몇몇 충신들과 함께 로마를 탈출해 한 해방노예의 시골 별장으로 숨어듭니다. 추격병들이 들이닥치는 소리가 들리자 네로는 자결을 결심합니다. 하지만 차마 자기 목에 칼을 찌를 용기가 없어 머물거립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헐리스 아테펙스 페레오, 나 같은 위대한 예술가가 이렇게 죽는구나. 네로답게 끝까지 자기애가 차고 넘쳤습니다. 결국 그는 스스로 자결할 용기도 없어 노예의 도움을 받아 겨우 목에 칼을 찔러 넣었다고 합니다. 그의 나이 고작 30살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자신을 비우는 예술가로 생각했던 희대의 나르시스트, 그의 죽음으로 로마는 극심한 내전에 빠지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혼란이 끝난 뒤 로마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황금기인 오연제 시대를 맞이합니다. 어쩌면 네로는 로마가 황금기로 가기 위해 반드시 터져야 했던 가장 거대하고 화려한 불꽃 같은 존재가 아니었을까요? 광인, 마마보이, 예술가, 수많은 얼굴을 가졌던 남자 네로. 그의 인생은 만약이라는 단어를 수없이 떠올리게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죠. 그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끔찍하지만 한편으론 인간적이며 너무나도 비극적이고 너무나도 재밌습니다. 그것이 바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의 이름이 잊히지 않는 이유일 겁니다. 오늘 네로의 막장 드라마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알고 싶은 또 다른 역사 인물이 있다면 댓글로 추천해주세요. 제가 탈탈 털어서 가져오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엔 더 정신나간 역사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길이었습니다.